주인은 전부 다 잠수함 강국. 우린 제로. 북한이 1300톤 이상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잠수함을 가져야 되느냐, 그걸 또 어떻게 획득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잠수함 강국이에요. 해군력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 잠수함 초대 함장을 지내고 잠수함 전대장, 전단장을 역임한 안병구 예비역계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잠수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북한은 잠수함이 20여 척 있었고, 우리는 그 대신에 대잠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 장교들한테 잠수함 잡는 훈련을 미국에서 시켰어요. 거기에 제가 선발돼서 중2 때 유학을 갔습니다. 우연하게 그 미 해군대학 도서관에 갔다가 잠수함에 대한 책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되게 재미나요. 그때부터 잠수함에 대한 개인적인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88 올림픽이 결정된 해였어요. 88년도에 우리가 세계에 잠수함을 가졌노라 공표할 정부의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88위원회라는 잠수함 획득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불려갔어요. 넌 앞으로 초대 함장 할 테니까 이걸 해라 하고 명령을 줘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잠수함을 어떤 잠수함을 가져야 되느냐, 그걸 또 어떻게 획득해야 되느냐, 두 가지. 잠수함을 사이즈를 정할 때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중요했어요. 세 가지만 얘기해 드리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 잠수함을 왜 갔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이 20척 가까운 1300톤 이상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잠수함 측면에서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 해안이 아주 복잡해요. 태평양으로 나가면 이제 6,000m 되는 데 있어요. 함정이 어디서 작전할 것인가 하는 전술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예산, 돈,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북한은 그때 1300톤에서 1800톤까지 있었어요. 보금 가야 된다. 2차 대전 때 쓰던 잠수함이라 한 세대 뒤진 잠수함이죠. 그리고 우리는 1200톤만 가져도 신세대 잠수함이면 대적할 수 있다. 그래서 1200 플러스 마이너스 100톤 사이즈 이상이 되고, 그 당시도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아주 뛰어났으니까 갖가지 배는 다 만들어봤어요. 잠수함만 건조를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잠수함 건조를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은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합당하게 받아들인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한 척만 짓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짓는다. 우리가 건조 계획을 했어요. 제 임무가 승조원들을 뽑아서 독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훈련을 받아서 잠수함을 가지고 한국에 온다. 건조국에 가서 2년 동안 교육을 계획돼 있거든요. 54명을 데리고 가는데 한 번도 외국에 안 나가본 부사관들을 데리고 나서 2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갖가지 그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요. 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일 먼저 장비 교육을 해야 돼요. 배에 설치되는 장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장비를 어떻게 작동하고 움직이고 정비를 하느냐,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가서 교육받아요. 근데 회사가 또 독일에 또 뿔뿔이 해져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 승조원들은 그걸 받으러 저 남쪽에 있는 산골 마을에도 가야 되고 옮겨 다니면서 교육받는 거예요. 그때는 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북한의 그 접근이야. 누구를 접촉하는지 모르고 또 어떤 공작이 들어올지 모르고 매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매일. 승조원들을 건사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2년 동안 독일에서. 첫 잠수함이 그 불운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43번째로 잠수함을 갖기 시작했는데 30개국 이상에서 사고, 사건 많이 일어나서 첫 잠수함은 그 위험하다고 했어요. 잠수함은 어떤 무기체계보다도 전술 환경이 가장 나쁜 무기체계입니다. 물속에서는 뭐 아다시피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돼 있는지 100% 알 수 없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때가 선가가 1억 5천만 불이에요. 우리나라 국방비에 거의 가까이 되는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무지무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간 잠수함과 승조원들을 무사하게 안일하게 유지한다는 그 자체가 전투를 하는 것 이상으로 그 당시에는 중요했다. 함장으로서 첫 잠수함이 겪었던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친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전투가 있고 없고 간에 군사력은 항상 균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제로. 주인은 전부 다 잠수함 강국. 그러다 우리가 잠수함을 가지니까 발도둑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수중 작전을 하려면 제일 먼저 수중에 대한 파악을 해야 돼. 그래야 전술 환경에 대한 계획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서해가 지금 바닥이 어떻게 생겼다, 어디가 깊고
어디가 낮고 그 해저의 재질은 뭐고 동해는 수심이 1,500m예요. 육지에서 조금만 나가면 그냥 급전직하로 수심이 깊어지는 그런 해역이에요. 일단 거기에 대해야 되잖아. 잠수함이 들어오면서 그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안보라고 표현할까? 그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미 해군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디젤 잠수함을 전부 다 폐기하는 단계였어요. 근데 한국 해군이 디젤 잠수함이 가져오니까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미 해군이 우려보고 훈련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 오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공중, 수상, 수중 이제 다 됐어요. 해군력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잠수함 강국이에요. 제로 어떤 상태가 군사력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얼마나 큰 변화예요. 30년 만에. 한국 해군 1번 잠수함 장보고함을 1992년 10월 14일 독일에서 인수했어요. 해군 함정이 보통 한 25년 수명을 합니다. 우리 잠수함은 잘 그 정비를 유지해 와가지고 34년을 사용했어요. 이제 이번 달 말에 퇴역을 하는데 퇴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빠르간 것 같은데 34년을 운영하다가 이제 퇴역하니까 이제 완벽하게 그 임무를 다 수행한 거 아니에요. 잠수함을 인수할 때 이상으로 가슴이 좀 벅차고 자랑스럽죠. 거쳐간 수많은 그 승조원들하고 함장들한테 굉장히 고마워요. 네. 첫 함장으로서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